안녕하십니까? 신비한 지식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어떤 풍경을 지나고 있는지요? 거울 속에 비친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혹은 예전 같지 않은 무릎마디의 통증을 느끼며 우리는 문득 늙어감이라는 자연의 순리를 절감하곤 합니다. 하지만 원로하시는 선배님들, 우리가 흔히 노화라고 부르는 그 현상들이 실상은 세월의 탓만이 아니라 우리가 몸을 다루어 온 방식의 결과물이라면 어떨까요? 노년의 삶이 고통과 약봉지로 점철되는 것이 당연한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잃어버린 몸의 본연의 능력을 되찾음으로써 충분히 활기차고 아름다울 수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하고도 근원적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건강의 소망을 전해온 천연치유 전문가 바바라 오닐 여사의 40년 연구 결정체를 통해서 말이죠. 그녀는 강조합니다. 창조주가 인간의 몸을 설계할 때 놀라운 자가 치유 시스템을 기본적으로 탑재해 두었다고요. 칼에 베인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 새살이 돋아 아물듯 우리의 내장 기관과 혈관, 심지어 뇌세포까지도 스스로를 복구하고 재생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질병에 시달리고 기력을 잃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고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살아오며 몸의 치유 스위치를 꺼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병원에 의존하고 약에 억지로 몸을 맞추는 치유가 아닌 내 몸 안에 잠들어 있는 위대한 의사를 깨우는 7가지 천연 치유 원칙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는 결코 복잡하거나 엄청난 비용이 드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숨쉬고 마시고 먹고 잠드는 그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건강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우리네 삶의 결에 맞춘 따뜻하고도 명쾌한 지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스스로의 몸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무너진 건강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과 구체적인 방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이제 우리 몸의 신비로운 치유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그 첫 번째 발걸음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 바로 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잎이 말라가는 화초에 물을 주면 금세 생기를 되찾듯 우리 몸도 수분이 충분해야 비로소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가동됩니다. 인체의 70% 이상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은 익히 아시지요? 하지만 단순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바바라 오닐 여사는 언제, 어떻게 마시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식사 중에 혹은 식사 직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는 마치 타오르는 아궁이에 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위장에서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강력한 위산과 소화 효소들을 분비하는데 이때 물이 들어가면 이 귀한 효소들이 희석되어 버립니다. 결국 음식물은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 위장 속에 오래 머물며 부패하고 가스를 발생시키며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만성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나아가 전신질환의 씨앗이 되는 것이지요. 진정한 수분 섭취는 식사 30분 전 혹은 식후 최소 2시간이 지난 뒤에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홀짝이며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신 물은 소화를 방해하지 않고 순식간에 흡수되어 혈액을 맑게 하고 세포 구석구석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특히 아침에 눈 뜨자마자 마시는 미지근한 물 한 잔은 밤새 걸쭉해진 혈액을 깨우고 오장육부를 가동하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기에 바바라 여사는 한 가지 동양적인 지혜를 더합니다. 바로 질 좋은 천연 소금을 아주 조금 곁들이는 것입니다. 정제된 짠 소금이 아니라 미네랄이 살아있는 천일염이나
죽여만 꼬집을 혀 위에 올리고 물을 마시면 물이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 안으로 흡수되는 것을 돕습니다. 맹물만 마시면 금세 화장실로 가고 속이 더부룩한 분들이 계신가요? 그것은 물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돌기 때문입니다. 미네랄은 물을 세포 안으로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합니다. 삼투압 원리에 의해 세포 내 수분 밸런스를 맞추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하여 만성 피로와 근육 경련을 예방하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소금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고 자연이 준 미네랄을 현명하게 활용할 때 우리 몸의 치유는 시작됩니다. 물로 몸을 씻어냈다면 이제는 진정한 쉼을 통해 몸을 재건할 시간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바로 수면입니다. 밤이 되면 만물이 고요해지고 해가 뜨면 다시 활기를 찾듯 인간의 몸도 철저히 자연의 리듬, 즉 생체 시계에 맞춰 작동합니다. 현대 사회는 밤을 잊은 지 오래지만 우리 몸의 유전자는 여전히 수천 년 전의 리듬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오닐 여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수면의 양보다 시간대입니다. 흔히 미인은 잠꾸러기라고 하지만 사실 치유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 시간을 황금 시간대라고 부르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뇌의 송과체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잠을 오게 하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며 낮 동안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암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 NK세포를 활성화하며 뇌의 독소를 청소합니다. 만약 우리가 12시가 넘어서 잠든다면 이 귀한 멜라토닌의 치유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셈입니다. 8시간을 잔다 해도 새벽 2시에 잠들어 오전 10시에 일어나는 잠은 밤 10시에 잠들어 새벽 6시에 일어나는 잠과 그 질이 천지 차이입니다. 늦게 자는 습관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상승시켜 비만, 고혈압, 당뇨의 원인이 되며 치매의 위험을 높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불면증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낮 동안 햇볕을 충분히 쬐지 않아 멜라토닌 합성이 안 되거나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에 노출되어 뇌가 밤임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낮에는 자연광 아래서 가볍게 산책하며 몸을 움직이고 밤이 되면 집안을 어둡게 하여 뇌가 쉴 준비를 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해가 지면 쉬고 해가 뜨면 일어나는 이 지극히 단순한 순리가 무너진 생체 리듬을 되찾고 만성질환을 스스로 치유하는 강력한 열쇠가 됩니다. 이제 물과 잠으로 기초를 다졌다면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직접적인 재료, 바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곧 우리 자신이 됩니다. 세 번째 원칙은 창조주가 예비한 천연 식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바라 오닐 여사는 현대 질병의 대부분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언합니다. 하얗게 정제된 밀가루, 설탕, 그리고 각종 화학 첨가물로 범벅이 된 음식들은 혀는 즐겁게 할지 몰라도 몸에게는 재앙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췌장을 혹사시키며 몸을 산성으로 만들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 바로 이 산성이고 설탕이 가득한 환경입니다. 치유의 식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연이 준 모습 그대로 땅의 에너지를 가득 머금은 식물성 식품을 중심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갖가지 색깔의 신선한 야채와 과일, 통곡물, 그리고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콩류와 견과류가 그것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면역세포 70% 이상이 집중되어 있는 장청 건강이 치유의 핵심입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마이크로바이옴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비만, 당뇨, 심지어 우울증까지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이 최근 과학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장내 유익균들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가 바로 채소와 통곡물의 풍부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인간은 소화할 수 없지만 유익균들에게는 최고의 뷔페가 되어 장내 환경을 비옥하게 만듭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최고의 치유 음식이 이미 곁에 있습니다. 바로 된장, 간장, 김치와 같은 전통 발효식품입니다. 다만 바바라 여사의 조언에 따라 소금 함량은 줄이고 지나치게 맵지 않게 섭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콩을 발효시킨 된장은 천연 항암제이자 혈관을 청소하는 영양의 보고입니다. 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을, 고기 위주의 식사 대신 두부와 각종 나물을 곁들인 식탁을 만들어 보십시오. 음식을 입에 넣으면 최소 30번 이상, 죽이 될 때까지 천천히 씹는 습관 또한 필수적입니다. 침 속의 소화 효소가 음식물과 충분히 섞이게 하여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영양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강력한 소화치유법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음식을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네 번째 원칙, 바로 절제와 비움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자주 먹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삼시세끼의 간식, 야식까지 우리의 위장은 쉴 틈 없이 가동되며 지쳐가고 있습니다. 바바라 여사는 몸의 치유 시스템이 가동되려면 에너지의 방향이 소화가 아닌 복구로 향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화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작업입니다. 과식을 하거나 밤늦게 음식을 먹으면 몸은 밤새 소화하느라 정작 세포 복구와 독소 제거라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 않고 몸이 붓는 이유는 밤새 위장이 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먹지 않는 것이 최고의 약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간헐적 단식의 원리입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치고 다음날 아침까지 최소 12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음식물이 소화되고 약 8시간이 지나면 몸은 비로소 자가포식 오토파기라는 기적같은 청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세포 내의 노폐물, 손상된 단백질, 심지어 바이러스와 암세포까지 스스로 잡아먹어 에너지원으로 재활용하고 세포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스템을 발견한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을 정도로 자가포식은 인체 스스로가 가진 최고의 노화 방지이자 치유 메커니즘입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매일 저녁을 가볍게 먹거나 굶음으로써 내 몸 안의 청소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비움은 곧 체험을 위한 준비이며 가장 자연스러운 치유의 과정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몸의 순환을 돕는 움직임입니다. 원로하시는 어르신들, 나이가 드니 삭신이시고 움직이기 귀찮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지만 흐르지 않는 물은 고여서 썩듯이 움직이지 않는 몸은 굳어지고 병듭니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거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혈액과 림프액을 순환시켜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 구석구석 전달하고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특히 심장은 피를 뿜어내지만 발끝까지 간 혈액을 다시 위로 올려보내는 것은 종아리 근육의 몫입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지요. 걷지 않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혈전이 생기며 고혈압과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바바라 여사는 거창한 헬스클럽 운동을 권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자연 속에서 걷는 것입니다. 무릎이 허락하는 선에서 하루 30분, 햇볕을 쬐며 기분 좋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는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넘어 우리의 림프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림프는 몸속의 하수도와 같아서 면역세포들이 이동하고 노폐물을 운반하는데 심장 같은 펌프가 없어 오직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만 순환합니다. 걷는 행위는 림프 순환을 도와 부종을 빼고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면역 처방전입니다. 또한 운동은 뇌를 자극하여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합니다. 걷기가 힘들다면 앉아서 다리를 까딱거리거나 맨손 체조를 하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도 훌륭한 움직임입니다. 숨이 약간 차고 몸에 열이 오르는 정도의 움직임. 그것이 바로 내 몸의 치유 에너지를 깨우는 신호입니다. 이 움직임과 때려야 뗄 수 없는 6번째 원칙이 바로 신선한 공기와 햇빛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보냅니다. 실내 공기는 실외 공기보다 수십 배 더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산소는 우리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인 연료입니다. 산소가 부족하면 세포는 혐기성 대사를 하게 되고, 이는 암세포가 자라기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하고 깊은 복식 호흡을 통해 폐 깊숙이 신선한 산소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아랫배까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는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신을 안정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리고 따사로운 햇볕은 천연보약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외선을 두려워하지만 햇빛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비타민 D는 단순한 비타민이 아니라 강력한 호르몬 작용을 하며 칼슘 흡수를 도와 뼈를 튼튼하게 하고 면역 시스템을 조절하여 암, 자가 면역 질환, 우울증을 예방합니다. 하루 15분에서 20분. 선글라스를 벗고 팔다리에 햇빛을 쬐십시오. 햇빛은 낮 동안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 기분을 좋게 하고, 이 세로토닌은 밤이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전환됩니다. 즉, 낮의 감햇빛이 밤의 숙면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연이 거저주는 공기와 햇빛, 이 위대한 치유의 요소를 만끽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밖으로 나가 숨쉬고 햇살을 맞으십시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기운을 채우는 일입니다. 마지막 7번째 원칙은 이 모든 육체적인 노력을 하나로 묶고 완성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 바로 믿음과 평온한 마음입니다. 바바라 오닐 여사는 육체의 질병이 종종 마음의 병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두려움,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 몸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지속적으로 분비시켜 심박수를 높이고 혈압을 올리고 면역 기능을 억제하며 몸을 만성성 염증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도 마음이 지옥이라면 몸은 결코 치유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마음의 명령을 따릅니다. 플라시보 효과가 증명하듯 가짜 약을 먹어도 나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몸은 실제로 치유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나는 안 돼, 이 병은 고칠 수 없어라는 절망감은 치유 스위치를 완전히 꺼버립니다. 내 몸 안에는 신이 부여한 위대한 치유력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치유력이 매 순간 작동하고 있음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매일 아침 눈 뜰 때 오늘도 내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다,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라고 긍정의 확언을 하십시오. 마음의 고요를 찾는 명상, 혹은 종교가 있다면 깊은 기도를 통해 내면의 불안을 내려놓고 평안을 얻으십시오. 누군가를 용서하고 미움을 내려놓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 몸의 치유를 위해 가장 시급한 조치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마음은 우리 몸에서 엔돌핀과 다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켜 통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천연 항암제입니다. 웃음은 가장 좋은 운동이자 치유제입니다. 마음의 근육을 튼튼히 하고 평온함을 유지할 때 우리 몸의 치유 시스템은 비로소 완벽하게 가동됩니다. 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나눈 바바라 오닐 여사의 7가지 천연 치유 원칙 어떠셨나요? 올바른 수분 섭취, 생체 리듬에 맞춘 수면, 자연 식단, 절제와 비움, 활기찬 움직임, 신선한 공기와 햇빛, 그리고 평온한 마음과 믿음.
이 7가지는 결코 특별하거나 어려운 비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아니 잊고 살았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현대의학은 급성 질환과 외상에는 탁월하지만 우리가 겪는 만성 퇴행성 질환은 결국 우리의 생활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오직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서만 근본적으로 치유될 수 있습니다. 약이나 병원은 결코 우리를 대신해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보조 도구일 뿐. 진짜 의사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며 여러분의 몸 안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7가지 원칙 중 단 한 가지라도 일상에 실천해 보십시오. 식사 중에 물을 마시지 않는 것, 10분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 밥에 현미를 조금 섞는 것, 밖으로 나가 10분만 걷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기적 같은 치유의 물결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늙어감은 질병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깊어진 지혜와 평온함 속에서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치유되고 싶어하며 회복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믿고 오늘부터 몸에게 건강한 환경을 선물해 주십시오. 저희 신비한 지식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지혜로운 지식들을 끊임없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나 의견 혹은 궁금한 점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성껏 소통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소중한 가족이나 친구분들과 공유하시어 함께 건강의 지혜를 나누는 것도 큰 보람이 될 것입니다.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세월 속에서 건강하게 빛나는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잠든 위대한 의사를 믿고 오늘도 치유의 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에 더 신비롭고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